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악재가 되고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호재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아침에 저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보고 나서 이거 영상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좀 바로 달려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너무너무 잘 나왔다. 제가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진짜 잘 나왔습니다. 주가가 그러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매출이 15%더 잘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5%더 잘 나왔고, EPS가 5.6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3.9인데 아예 4달러를 뛰어넘고 5달러가 나왔어요. 32% 더 잘 나왔습니다. 매출 잘 나와,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 어닝 서프라이즈, EPS 어닝 서프라이즈. 그 주가가 팍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클라우드를 지금 관건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좀 안 좋아도 클라우드가 좋으면 또 호재가 되는데, 클라우드가 전년 대비 한 27% 성장할 거로 봤는데 그 이상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빡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발표 후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뭐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투자자들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실적이 잘 나왔으면 당연히 주가가 잘 나와야지. 뭐 가이던스가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오게 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흑백요리사에서도 보면 안성재 셰프가 너무 맛있는데 뭐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이건 되게 미세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탈락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미세한 거 하나가 투자자한테 굉장히 찝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7% 올랐던 주가를 받고 더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미세한 거 하나가 지금 너무 찝찝합니다 라고 한 게 그 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상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빌리언 예상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예상했을 때는 23.8빌리언 정도를 투자할 거라 생각했는데 훌쩍 뛰어넘는 25%나 더 추가 투자하는 거의 뭐 6빌리언 더 올라갔죠. 그걸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라고 하는 거죠. 자, 6빌리언만큼 투자가 늘어나면요,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장의 이익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투자가 왜 이익이 줄어드는 행위냐? 투자라는 거는 지금 투자를 해서 몇 년 뒤에 이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 지면 2년은 걸리니까, 그런 다음에 2년 뒤에 이익을 더 증폭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유상증자가 어떨 때는 호재가 되고 유상증자가 어떨 때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이게 유상증자한 돈보다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줄 것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호재. 유상증자를 한 돈보다 이익이 그렇게 클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면 악재로 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가성비의 구간을 지났다라고 보는 거죠. 기업들이 지금 뭐 클라우드를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의 행위라고 말은 하지만 월가가 봤을 때는 가성비의 구간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3빌리언까지는 가성비의 투자라고 보는 거고, 그거보다 과한 투자는 공격적인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수비수를 빼서 공격수를 하나 더 투입합니다. 그러면 골을 더 많이 넣을 거니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쪽은 그런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은데라는 거죠. 당장의 이익도 지키면서 앞으로의 이익도 개선시켜 나가는 작업을 좋아하는데, 당장의 이익을 눌러버리고 향후의 이익을 좋게 하겠다는데, 이게 과하게 투자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빌리언 투자했을 때 뭐 1빌리언 투자해서 4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 이 가성비의 투자로 치면은. 근데 이제 그 이상부터 했을 때는 1빌리언 투자해서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에서 6년까지 걸릴 거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 우리로 치면은 그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나빠질 거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 정도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투자가 투자자한테 매력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기업의 사정인 거죠. 기업이 뭐 살아남고 싶어서 투자를 한다 뭐 한다는 거는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좋은 투자처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굳이 왜 내 돈을 여기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부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거 도미네이션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기존 3년에는 그냥 과하게 투자하는 걸 무조건 좋아했어요. 과하게 투자하니까 돈 엄청 벌겠는데, 이제는 아마 빅테크들도 가성비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안 그러면 주가를 안 올려줄 거니까. 이제 CEO가 해야 되는 일은 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 시키는 계획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월가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과도한 투자보다는 가성비의 투자로 전환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건 좀 당장 좀 뒤에 일인 거긴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딱 말한 대로 이겁니다. 이제 과한 투자는 악재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월가의 심리를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도 나오고 구글도 나오고 할 건데 이제 거기들 실적도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구글은 과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봐야 되는데요. 구글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과 아마존인데 특히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는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럼 마소 입장에서는 구글 때문에 굉장히 긁힌 거예요. 구글이 최후의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주가가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랠리를 펼쳤는데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경계를 한 거죠. 야, 그러면 구글 말고 우리가 승기를 잡아야 된다. 구글은 TPU부터 수직 계열화를 다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직 계열화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오픈 AI에 의존했던 거구나. 또 이걸 좀 의존하는 걸 좀 버리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거고 칩에 대해서는 뭐 한 박자 놓쳤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할 거고 그러면은 클라우드라도 시장을 잡아야 되겠다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다음 주에 구글의 선택에 따라서 또 이제 이 AI 관련 투자 전망이 또 바뀔 건데 만약에 구글이 그래 죽어보자 이러면서 그냥 또 공격적으로 때려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구글은 아니니까 그럼 엔비디아 빼고 그냥 HBM 회사들은 대박 나는 거죠. 저 둘이 그냥 죽겠다고 막 공격적으로 투자한대요. 그럼 물량 딸리고 가격 폭등할 거 아닙니까, HBM. 그러게 당연히 호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호재로 봤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오늘 장 시작하면 빨간불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다음 주에 구글이, 죽어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장은 이게 HBM 기업들한테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만약에 조금 더 뒤로 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을 좀 지나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월가에서는 어쨌든 이 심리가 좋진 않아요. 근데 구글은 구글이 만약 그렇게 나올겠지만, 만약에, 그럼 이제 어쨌든 좀 뒤에 가서, 자, 이제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은 조금만 더 뒤에 다다음번 분기부터는 과한 투자를 안 하고 딱 예상치만큼 정도만의 투자를 하게 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AI 쪽에 어떻게 더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써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기술이죠. 저전력 기술을 쓰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지출 비용을 확 줄이고, 왜냐면 천연가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컨셉이 더 좋지 않겠나라 봅니다. 근데 지금은 AI 투자에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돈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기업이 분기마다 40조의 돈을 투자해버린다? 국가가 투자할 돈을 기업 하나가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은 한 나라가 전 그 국가의 병력을 이끌고 나왔는데 저쪽은 장군 하나가 휘하 병력이 한 국가의 병력이랑 맞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럽긴 합니다. 자, 어쨌든 반대로 누군가가 돈을 쓰면 누군가는 번다라는 거가 이제 투자의 교훈이고 세용지마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문이 늘어나면 당연히 GPU랑 HBM 주문이 늘어날 거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이긴 한데 구글 쪽까지 이렇게 나온다 하면 또 구글 한다 해서 이제 GPU가 막 옛날만큼 그렇게 완전 독점이라는 느낌이 좀 덜해졌잖아요. 그리고 이미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런데 마이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독점입니다. 이 3사가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고 있는 거고 계속 이 용량 크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생산은 안 돼 있는데 자꾸 더 해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은 캐파가 없는데 이제는 증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뉴스겠지만 기대하는 거는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처럼 상반기 내에 증설 발표 같은 것들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물량을 댈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점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업계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풀로 땡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선 풀로 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럼 TPU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장전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월가가 이게 가성비의 구간을 지났다 생각하고 나니까, 그럼 조금 다음부터 만약에 그럼 투자를 가성비 있게 모드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이, 아까 말한 GPU나 HBM한테는 그렇게 호재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그러면 슬슬 이제 투자보다는 이걸 가지고 이익의 효율을 늘려나가는 단계. 하드웨어 다음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빨로, 돈빨로 우선은 쫙 설치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거 말고 이 안에서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더 효율적으로 돌려서 조금 더 능률을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소프트웨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돈이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거를 더 유지 보수 쪽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을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언젠간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은 뭐 투자 관련사가 아니라 그냥 빅테크가 혼자 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것 쪽을 맡는 회사들이 더 이익률 개선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장비주 쪽에서는 오히려 이 이익률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용지마라는 단어가 주식에 제일 잘 어울립니다.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겁니다. 내가 이익이 잘 나니까 결국은 저쪽에서 언젠가는 우리 이익률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다른 꿍꿍이를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게 터지면 악재가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생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호재가 터지니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대박이 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호재만 따라다니면 안 좋을 것 같다. 차라리 지금 나쁜 업종들을 좀 찾아보는 방법, 아니면 아직까지 이렇게 돈의 흐름이 넘어갈 건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뭐 떠오르는 게 없는, 아직 아무도 찾아내지 않은 이런 데를 먼저 들어간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메타는 7% 넘게 상승했는데 주가가 많이 눌렸다가 실적이 잘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과한 투자를 한다고 지적을 받았었는데 실적을 잘 내주니까 또 오르는 거죠. 테슬라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빅테크도 남아있지만 이 실적 전에 이미 주가가 꽤 오른 상태에서는 베팅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 생각을 하고,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져든 상태라면은 기대감을 가져볼 만도 하다라는 거죠. 분석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작은 아이디어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업 분석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ETF,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업종, 주도 업종들, 그리고 주도 기업들 이렇게 분석을 월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고 이제 월간 라이브 강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스에서 그 월 100원에 한 달만 100원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정규 비용으로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 한 달 정도는 되게 저렴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렴하게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다 링크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라이브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